질문 되게 좋더라. 좀 신선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긴 지문에서 가능할 전개 방식인데, 왜냐면 모의고사는 흐름이 짧잖아. 그래서 이렇게 못 내. 이건 진짜 이 교재다운 특징인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좀 뒷박 맞은 기분이었어.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 그냥 안 읽고 그냥 읽었는데, 읽고 읽었으면 뭐 좀 덜 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냥 안 읽고 읽어보려고. 근데 어쨌든 내가 왜 기분이 좀 안 좋았냐면, 자, The Young 자크 모노,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자크 모노라고 읽을 텐데, 영어권에서는 이걸 자케 마나드 이렇게 읽을 것 같긴 하거든. In 1941, was curious ab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colony of bacteria. 자, 요거는 분사구 수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정관사 더 썼잖아. 팩터인데 요인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요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후치 수식의 단서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니까 지금 분사구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뭐를 영향을 끼친다. 박테리아는 참고로 단수계 복수계. 너 그 라틴어에서 비롯된 건데 미디엄의 복수가 미디어죠. 크라이테리온의 복수가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박테리 너 데이터 있잖아. 데이터도 사실 복수형이야. 데이텀이야 원래. 그래서 datum, data, medium, media, bacterium, bacteria. 복수형이야 복수형. 알겠지?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이죠. 세균의 군집, colony가 성장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대. 요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생물과 관련된 질문이잖아. 그래서 when he noticed something he did not understand. 그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걸 감지했을 때, 왜 그러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대. 그래서 he knew that when the food supply contained only one kind of sugar. 자, 요거는 뭐 물어본 거냐면 타동사 목적어 접속사 대시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접속사 있고 여기 쭉 여기 있는데 또 이중으로 접속사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의 주어 동사인 거 볼 줄 아냐 물어본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죠?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래서 food supply contained. 왜냐면 거기에 먹이가 공급되는 게 고작 한 종류의 설탕뿐이라면 the growth rate of the colony of bacteria. 내가 아까 박테리아 복수라 그랬지. 근데 왜 was 단수 처리돼 있어? 주어는 bacteria가 아니라 rate. 속도죠. 자, 성장 속도래. 박테리아 군집의 성장 속도가 linear래. 선형이래. 이거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죠. linear, non-linear editing system. linear가 뭐라 그랬어 내가? 선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니?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범주에서 쭉 이렇게 정량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런 게 선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설탕 종류가 하나면 군집의 성장 속도가 선형적이다. 그러니까 쭉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는 뜻이야. 근데 when he fed, 근데 그가 feed의 과거형 the bacteria two different sugars. 근데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걸 줬을 때 there was a brief pause. brief는 잠깐 찰나라는 뜻이죠. 잠깐 일시 정지가 있었대. in the growth rate before the expected linear increase. 다시 일정한 선형의 증가가 있기 전에 여기에 일정한 뭔가 멈춤, 일시적 정지 현상이 있었대. 그러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주면 되겠네, 설탕을. 그지? 그러면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세균 증식을. Monod's pursuit of the reason for the pausing growth rate. 그래서 이러한 성장 속도의 퍼즐이 무슨 뜻이에요? 퍼즐. 퍼즐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 서양 애들은 감정을 무조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퍼즐은 당황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당황시키다예요. 퍼즐 풀다 보면 안 풀려갖고 이렇게 난처하잖아. 그런 감정이 생긴 거. 그게 퍼즐이에요. 그러면은 퍼즐 growth rate가 사람들에게 당황함을 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퍼즐이 수식하는 게 퍼즐링이 수식하는 게 퍼즈잖아. 그러니까 일시 정지가 사람들 당황시켜야지. 저기다 퍼즐드라고 하면 일시 정지가 당황했다는 뜻이 되잖아. 수동이 돼버려서.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는 조금 놀라운 이러한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유를 pursuit, 뒤쫓는 게 결국은 어떤 발견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that, 저건 주격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a discovery가 되고요. 그러면 저기서 that 주격관계 대명사 주어가 discovery잖아. 제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랬어? I love me 하면 돼, 안 돼? I love myself라 해야 되잖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지. 근데 주어가 discovery인데? 그리고 일단 상식적으로 자기가 셀프 수상이 가능해요? 노벨상은 다른 사람이 줘야지. 노벨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어처구니 없는 문제죠? 힘이라고 해야죠. 제기대명사의 기능만 제대로 알면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결국은 규명을 해서 노벨상까지 탔다라는 거죠. 유명하신 분이네. 자, 이러고 읽었는데 내가 좀 당황했어.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지문을 내가 잘 안 접하다 보니까 딱 읽었는데 잠깐 뭐? 이렇게 된 거야. A fair proportion of psychologists are more interested in providing the validity of a favorite idea rather than proving a puzzling observation. 이라고 내가 위에 제목을 본 거야. 아, 뭐야 이거. 1문단 중요해 안 해?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1문단 그냥 필요 없어 이거. 그래서 이게 좀 더 골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모노의 실험 있지? 저거 중요한 내용일까 아닐까?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사이콜로지스트야. 이거 심리학자 얘기하려 쓴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소재야. 심리학자. 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fair가 무슨 말일까? fair를 공평한이라고 알고 있죠. fair enough. 되게 자주 듣지 않아? 회화하다 보면 들을 텐데. fair enough. 듣기에서도 아주 가끔 나오고. fair enough는 그거 꽤 좋은데? 괜찮아. 이런 뜻이지. fair는 상당하냐. 그러니까 상당한 비율의 심리학자니까 많은 수의 심리학자라는 뜻이야.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지어 모어리래. 더 관심이 있대. validity는 유효성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의 유효성 입증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뭐보다? 위에서 모노가 했던 이런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처음 보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뭐를 더 관심 있어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입증하는 데 더 혈안이래. 그럼 객관이야, 편향이야? 좀 다소 편향적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심리학자들의 편향적 태도를 꼬집는 거야.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어? 좋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퍼즐링이라는 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통념과 반대되니까 당황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통념과 반대되는 걸 규명해야 되는데 과학자라면 심리학자들은 그런다 안 그런다? 심리학자들은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협소한지를 비판하는 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So individuals vary in the frequency of bouts of depression. 자, bout는 발현, 증상이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야. bout. 그러면 depression이 우울이잖아.
우울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의 빈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 그럼 나라면 이 very가 뭐랑 같은 말일 것 같아? 다 다르다. 다 다른 거면 편향적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 퍼즐링이랑 같은 말이네. 난 이렇게 읽었어 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왜냐면 디프레션이 마음이니까 심리학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독해인 거야. 그래서 a biologist is likely to focus on this variation. 이거 봐, 이 변화에 집중한대잖아. And try to discover the responsible conditions. 그리고 여기에 responsible이 책임감 있는 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담당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conditions, 조건들도 다 찾아본다는 거죠. 근데 psychologists는 more often select one particular. 근데 이들은 보통 원인을 뭐 한다? 특정한 걸 하나 고른대. 자, 그러면 요거 이게 위에서 얘기한 more interested이랑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say는 중간에 꼽살 끼면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가령 외로움과 같은 원인을 꼽는데 심리학자들은 우울하다라고 하면 그걸 try to prove that this condition can bring on a depression.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 조건이 우울증을 야기한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한대. 그래서 이 전략은 다음에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죠? 특정한 원인을 꼽아서 그걸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지? 이거 이제 한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뭐를 무시한다? 자, that 뭐예요? 당연히 앞에 더 있으니까 뭐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겠지? 동격 접속사 대시죠. 자, 뭐를 무시한다? 이거 봐, 이근호 부정서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판적으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돼. Those who are depressed possess a biology and life history that possess 무슨 뜻? possess는 소유하다, 갖고 있다죠. 왜냐면 이러한 관점이 뭐를 무시하게 하냐? 생물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살면서의 그 역사를 다 무시하게 한대. 그 역사와 삶이 뭔데? 저기 봐봐요. That predator가 있지. 그럼 딱 봐도 이 관계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복수 처리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선행사를 이 둘로 싸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복수 처리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과 외로움을 앞서는 predate니까 그거보다 날짜가 앞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선행하다라는 뜻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 precede로 바꿀 수 있겠죠. 앞서는 그러한 뭔가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살면서 경험들이 이거 이전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an overweight and attractive woman, 살이 찌고 못생긴 여성이 친구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drop out of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그래서 당연히 학력이 짧으니까 좋은 직장을 못 구했겠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susceptible, be susceptible to가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당하기 쉬운이란 뜻이야. 이건 고1 때 꼭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metabolic illness, 이러한 신진대사의 질병. metabolic illness가 뭐 얘기한 거야? 여기서 얘기한 게 바이올로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신진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울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외로움으로 예단했다는 거지. 그래서 which can cause about, 여봐. 얘가 오히려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콤마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조연법이죠. 계속조연법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접속사 역할을 할 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할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 주어가 woman이거든요. 그래서 the causes of depression often center on a single factor.
싱글 팩터에 집중한다고? 이미 싱글 팩터에서 탈락이지. 싱글 팩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탈락이겠죠 이거. Although she might tell a psychologist that she feels lonely, this feeling may not be the major cause of her melancholic. 멜랑콜리가 뭔지 알지? 우울한 기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게 주요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흐름과 관계관계는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다소 어떤 느낌이 강해요? 이그노어 때문에 심리학자들을 옹호합니까? 비판합니까? 심리학자들의 편협함을 비판하는 거죠. 편협함 영어로 해봐. rigidity. rigid이 뻣뻣한, 엄격한이라는 뜻이거든. 완고하다는 뜻이야. 조금 더 어려운 단어 한번 해볼까? 고집스러움, stubbornness. stubborn이 고집스러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편협함을 비판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문을 3개나 봤는데 3개 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맨 첫 문제는 그거였죠. 보편, 문학의 보편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앞서 봤던 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다 똑같이 보더라도 인식하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고제고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듯 생물학 얘기, 박테리아 얘기하는 줄 알고 실컷 읽었더니 알고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리학에서도 좀 곱씹어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 중에 심리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심리학과 우리나라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죠. 문과에 설치돼 있어. 근데 심리학과 가면 애들이 좀 놀라는 게 문과스러움보다 이과스러움이 더 많아. 아무래도 심리학은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측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걸 다룰 때 지금 뭐야? 너무 하나의 그런 편협한 원인에 꽂혀서 되게 학문적 연구와 되게 협소하다는 걸 좀 비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참 1번 안 풀었구나. 자, 요약 문제. 이런 요약 문제는 무조건 구문을 활용해서 내거든. 그냥 내는 게 아니라 like Giacomo biologists make.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뭐한 예기치 않는 뭔가 새로운 참신한 발견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whereas 자, 요걸로 이제 반전 때렸지. 반대로 심리학자들은 종종 뭐를 입증하는 데만 집중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특정한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external은 틀렸죠. 왜냐면 external이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알려줄게. loneliness가 그럼 external이야? 외로움은 internal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절한 거야. 자, 요게 이제 좀 과학 지문스러운 내용이죠. 이제 과학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저게 그 유명한 MIT죠. 7번 질문이요. 자, researcher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의 연구원들이 had volunteers. 뭘까? 해석해봐 여기. had volunteers. have가 나왔을 때 이제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왜냐면 중2 때 배우는 거잖아.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내신 때 배운 거거든. 이거 그 유명한 사역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알면 뭐해. 이거 못하는데. 나는 volunteers 보자마자 시켰다라고 해석돼. 왜냐면 가졌다라고 하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소유 관계여야 되잖아. 근데 연구원이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랑 얘는,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독립적 관계인지만 보면 돼. 이런 실험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MIT의 연구원들이 volunteers 보자마자 자원자들에게 뭐를 하도록 시켰다? spend, 시간을 보내도록 시켰다라는 거야. 10 hours, stuck이 갇혀있다죠. In total isolation, in windowless rooms with no access to mobile phones. 핸드폰을 전혀 쓸 수 없는,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혼자 갇혀서 외로이 틀어박혀서 10시간 있도록 지시했다는 거지. 자, 스펜드 원래 뭐 써야 돼? 스펜드 시간 돈 쓰고 ing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빙이 여기 생략된 거니까 그러죠? 수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토플에서나 나올 법한 영영풀이가 나왔죠. A. isolation은 맞죠? 혼자 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스크롤 내리기 조금 제한되니까 읽었다 가정하고 제한된다가 맞죠? 그 다음 장에 있어 영영풀이. 자, afterward 그 이후에 they performed the magnetic resonance image. 이거 MRI 얘기하는 거야. 자기공명 장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연구원들이 MRI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뇌를 연구하려고. To ensure that participants didn't see a single soul. 그래서 골 때린 게 지금 어라고 했대. soul 영혼 눈에 보여요? 근데 관사를 쓰려면 눈에 보이는 거여야 되잖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킨 게 부정관사 어의 기능이지. 그럼 뭐야? 영혼이 깃든 눈에 보이는 하나지. 누구게? 이거 진짜 사람 얘기한 거야. 실제 사람. 관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영혼이 깃든 사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To ensure that the participant didn't see a single soul.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 기간 동안에 they were instructed. 여기서 they는 수동태 쓰여지 뒤에. 그럼 이 they는 누구야? 이거 지칭처럼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they를 가리킬 수 있는 게 researcher일 수도 있잖아. 누구야 이거? 지시 받은 거니까 수동이잖아. 그러면 수동태는 누구 입장? 피해자 입장이잖아. 지시를 받는 거니까 participants가 와야지. 이거 지칭추론 조심해야겠네. On how to position themselves. 제기대명사 또 나왔네. 제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라고? 이거 제기대명사 이거 목적 이거 문법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대모로 장난치는 거야. 대모로 장난치면 안 된다. 왜? 주어가 누구니까? participants잖아.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를 지시받았다라는 거잖아. 왜 위치에 있는 거를 지시를 받아야 돼? 혼자 있도록 했잖아.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못 만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시를 받은 거잖아. 이거 해석해서 themselves가 와야 된다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와 이거 themselves 하나 데모로 바꿔서 문법 문제 내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텐데. 그죠? 주어가 누구 가리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거 예술이네요. Once in place. 그래서 자리 잡으면 그래서 그 시킨 대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있으면 they were shown.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줬대. People spending time together. 사람들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여줬대. So when this happened, 그래서 이걸 하면 a region deep within the brain. 그래서 우리가 substantia nigra라고 불리는 알려진 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역이 was activated. 활성화가 수동태 된다고 해야 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이미지가 보여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니야. 지 혼자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동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어법 문제 나오겠다. 어법 내면 딱이겠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인터넷 쳐보면 뭐 흑질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그 우리 흑인들 비하할 때 니그로라 하잖아. 그 니그로 사실 그 학문적 용어로 검은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흑질이라고 하는 거거든. 어쨌든 근데 몰라도 되죠. The mor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long이 무슨 뜻이야? 자동사 쓰면 long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long for가 뭐뭐를 염원하다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걸 간절히 원할수록 그리고 원래 실험 참가하기 전에 사회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친구가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이 활성화가 더 컸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long 이것도 그 엄청 원하다라고 돼 있어요 영역풀이에. 이게 골 때리는 게 뒤에 봐봐. The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그리고 이제 이게 1문단, 2문단을 섞어야 되는데 1문단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사교성과 관련된 게 just substantia nigra라는 거잖아. 그지? 저게 활성화되는 거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fast가 뭐야? 너 breakfast가 영어로 breakfast가 뭐야 뜻? 이거 뭔지 알아? fast가 단식이야. 단식을 깬다야. 왜냐면 옛날에는 저녁이 길었잖아. 그래서 디너가 푸짐하게 처먹는다는 뜻이야. 그래야 긴 밤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단식을 드디어 깬다. 그래서 브렉퍼스트가 아침이야. 페스트가 이게 뭐냐면 참가자들한테 뭐 하라고 요청했다? 10시간 동안 굶으라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영역풀이 보면 quickly 빠름 써있어. 탈락. 씩 단식하다야. 자, 딱 외고를 위한 교재네요 이거. 근데 진짜 이런 게 일반적인 모의고사 지문들에선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영어 공부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바로 영어 공부 다음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 거니까. 근데 다만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냐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다음 수업 때 하고 이제 슬슬 진도를 나가시고 계실 건데 다음 주부터 진도가 나가게 되면 나한테 꼭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고 다음 주엔 수요일에 꼭 등원하셔서 10일부터 20 단어 관리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8번) 에리스토틀 누군지 아시나요 저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플레이토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Aristotle's concept of the terrestrial and celestial regions. terrestrial이 뭘까? terrain 하면 지형이란 뜻이거든, 땅. 그래서 terrestrial 하면 지상,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 지상에 있는 거. 그리고 celestial, 저 뭘까? 우리 뭐 celestial 하면서 막 저 마블 영화에서도 나오고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데 별. 그러니까 천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이랑 하늘 지역을 나눠서 봤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 지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난 이거 좀 철학적인 게 섞여 있다고 보고 이게 좀 배경 지식 없으면 깊이 이해하는 게 빡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이해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토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거 출제 가능성 좀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렵거든요. According to Aristotle, 이거 학교에서 안 했어? 그럼 잘 들어. According to Aristotle, the world has two distinct regions. Distinct는 당연히 뚜렷이 구별되는. 이 세상은 정관사 더 썼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The terrestrial and the celestial. 자, 정관사 더 썼죠? 그래서 지상의 것이랑 그 다음에 하늘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each region is characterized. 그래서 각각의 지역은 특색을 띠는데 specific material elements and motions. 그래서 특정한 material, 물질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요소들 사이의 움직임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러면은 두 개가 이거 국어 비문학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there are four elements in the terrestrial region.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동양에서도 사주 볼 때 뭐 목토 그 화, 수 이거 하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음양오행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지역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Earth는 지구가 아니라 여기서 흙이에요. 흙, 흙, 물, 공기 그리고 불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자, 요거 문법은 뭘로 쓴 거예요? Differentiated by the primary contrary qualities of hot, cold, dry, moist가 요거 regions 수식하는 거죠. 과거분사구예요. 그래서 differentiate는 구별짓다, 차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서로 구별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네 개, 잠깐만. 엄밀히면 죄송해요. 이거 region이 아니라 elements죠. 네 개 요소. 그러니까 요거 네 개. 그래서 이 네 개 요소가 각각 주요한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contrary는 뭐라고 해도 돼? 상반되는 거니까 conflicting 같은 단어를 써도 되겠죠? 상충하는 주요한 상충하는 qualities 자질을 지닌 네 가지의 특징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래서 hot 뜨겁고 cold 차갑고 dry 건조하고 and moist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hot cold가 hot은 fire고 cold가 뭘까? cold가 earth일라나? dry가 air고 moist가 water?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natural motions 자 이제 요소 4개 알려줬죠. 그래서 지상의 요소는 크게 저렇게 4개인데 그 4개가 natural motions 자연스러운 타고난 움직임은 in the terrestrial region 자 요거 주어가 motions니까 복수 처리해야겠죠. 자 rectilinear rectilinear는 저 왼쪽에 각주 달려있듯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는 4가지의 요소의 움직임이 어떻다? 무조건 직선적이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만 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줘야겠죠. And these four elements either move away from or towards the center of the cosmos. cosmos가 뭐예요? 우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중심에서 멀어지냐 그러니까 지상의 것은 이렇게 코스모스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코스모스 중앙으로 가냐? 아니면은 반대로 코스모스부터 멀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fire and air move away from the center while earth and water move towards it. 그래서 요거 내용 파악 조심해야 돼. fire랑 air, 불과 공기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earth and water, 흙이랑 물은 중심으로 향한다. 이거 2개 내용 파악 문제로 나올 거니까 꼭 유념하시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는 흙이랑 물이고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거는 불이랑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the physical bodie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자, 이것도 마찬가지. encountered in everyday life가 앞에는 physical bodies를 수식하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직면하는 이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형체들 그리고 행성들 같은 경우는 are not the elements 요소가 아니라 but are 그러니까 동사1 동사2가 되는 거죠. 자 주어가 bodies니까 복수 처리해야겠죠. are each a sort of compound compound는 무슨 뜻? 명사로 쓰면 혼합물, 혼합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 문제로 진짜 제격인 게 자 우리 실제로 지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은 다 4가지의 요소로만 요소가 아니라 요소들로 혼합된 구성물이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 4개의 요소가 아니라 이 4개가 합쳐진 혼합물이다. 그래서 콤마 containing 분사구문이죠.
containing at least two of the elements. 그래서 최소 이 요소들 중에 두 개 이상은 섞인 거. 왜냐면 컴파운드니까 당연히 두 개 이상 섞여야죠. 하나면 그냥 하나니까.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두 개 이상이 최소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혼합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it may even be the case. 어쩌면 자 이거 진조하죠. 그래서 모든 compound bodies contain all four elements. 그래서 모든 혼합체가 네 개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경우도 심지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최소 두 개 이상이 섞여야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한 지상의 모든 혼합물은 다 네 개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거 대시라고 하면 접속사 대시돼야겠죠. 주어 자리일 테니까. 근데 what we know 하고 as로 끊어버렸죠. 그럼 이거는 대시 아니라 what이라고 해야지. 관계되면서 what 자리였죠. 그래서 what we know as everyday ordinary earth.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고 부르는 게 is a compound composed of the elements earth, water, fire, and air.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흙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다 뭐하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너 지금 놀이터 가면 흙 보이지? 이 흙이 지금 여기 보면 네 개 요소의 흙 있잖아. 그러니까 이 흙이야? 왜 아닌데? 그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뭐라고? 혼합체고 네 개의 구성 요소가 다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흙이라는 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네 개 구성 요소의 그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흙에도 뭐가 다 들어가 있다? 물과 불과 공기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 게 이제 그 다음인데 여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왜냐면 there's a fifth element that is the stuff of the celestial bodies whose natural emotion is circular. 자, 이제 천체로 넘어왔어. celestial로. 근데 거기에 지상은 4개라고 했잖아. 근데 천체에는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다섯 번째 요소가 있대. 다섯 번째 요소. 근데 그게 celestial bodies 그 하늘에 있는 bodies 그 천체들의 어떠한 딱 stuff 물건 같은 건데 어떤 구성 물체 같은 건데 그 물체의 natural motion 자연의 움직임은 is circular 원형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천체가 있으면 셀레스셜에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요소는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이렇게 돈대. 알겠죠? 그래서 that element in the celestial region is known as either either라고 부르는 알려진 바로 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So the either varies in purity. 근데 이 either가 vary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순수한 정도가 다르대요. 자, 이거 잘 봐. 이것도 문법. 그래서 콤마로 끊었죠. 동사는 여기 있고요. 자, being more pure where it is more distant from the terrestrial elements and less pure in closer proximity to them. 여기 이제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자리죠. 자, 그러면서 either는 순도가 서로 다 다른데, 즉 훨씬 더 순도가 높대요. 그게 어디? terrestrial 지상의 요소들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상의 물체가 이게 4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아이테르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순도가 낮아서 진정한 아이테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멀면 멀수록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roximity가 근접성, 접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테르는 순도를 잃어서 진정한 우리가 아는 아이테르가 아니듯이, 그래서 the four terrestrial elements are themselves material causes.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재료인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생겨난다는 뜻이죠. While the motion of the continually moving bodies in the celestial sphere is the efficient cause of some terrestrial events.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테르 같은 경우는 이 네 개의 요소랑 다르게 네 개의 요소는 어떻다? 물질적인 걸로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네 개가 혼합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개가 요소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A라는 요소는 뭐 물이 한 70이고 뭐 불이 4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섞였는데 B는 물이 뭐 40, 불이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서로 다른 이렇게 물질을 막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게 물질원, 재료인이라는 게 이거 얘기한 거야. 물질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반면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천체에서의 그 하늘에서의 이 천체들 구성 요소 그 바디들이 움직이는 건 efficient cause래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뭐에 따라? 지상에 있는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키는 사건에 따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요소는 물질적인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반대로 이 천체에서 돌아가는 이 운동은, 그러니까 이 아이테르가 이렇게 열로 갔다가 열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얘의 움직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에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물질들이 있으면 얘네들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사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In other words, there is interaction between the regions.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두 영역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고대 철학부터,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하진 않았고 제대로 교양 수준으로도 배우지 못해서 문외한이긴 하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감각으로 딱 느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하늘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문학 같은 경우 고대 인간부터 대대손손 계속 연구하려고 혈안이었던 학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 별은 왜 보이며 비는 왜 내리고 그리고 불은 왜 생겼으며 이런 자연현상들이 궁금했던 인간은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자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는 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에 이렇게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비슷한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고2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아이테르란에 의해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천체들의 움직임이 결정되는데, 이 움직임은 뭐랑 결부돼서 움직인다? 지상에 있는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 그래서 and the celestial region can affect the terrestrial. 그리고 반대로 당연히 하늘에 있는 영역이 지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So the motion of the either causes material in the terrestrial realm. realm은 영역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cause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쓰는 거죠. 근데 당연히 heat는 열을 데우다라는 뜻인데, 얘가 데우고 데니는 게 아니라 either, 그러니까 하늘의 활동이 뭐 해야 돼? affect 한다며. 지상의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얘가 하늘의 활동에 의해서 데워져야지. 그러니까 수동태 써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수동 문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either의 움직임이 결국 뭐로 내려왔어? rain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 내려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들어가면 돼? 예를 들어가면 되겠죠. It's due to the efficient cause of the sun's motion as it gets closer to or more distant. 자, 그래서 as가 접속사로 쓰였고,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이 뭐야? 그러니까 이 태양이 결국 뭐야?
either 얘기한 거잖아. either. 그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Ray는 그거에 따른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것도 좀 정정할게요. either는 son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나라면 이 문제도 괜찮겠네. 이거 밑줄 긋고 각각 지칭하는 거 의미하는 바를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겠네. 그래서 rain은 interaction 그리고 sun은 either. 왜 쟤를 either라고 봐야 되는 줄 알아? 태양을? 이제 논술이랑 똑같아. 논술처럼 해야 돼. 왜 내가 태양을 either라고 봤어? 내가 아까 아이테를 어떻다고 했지? 가까워지면 뭘 잃는다? 순도를 잃어서 아이테르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대 철학자, 과학자들은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엔 아직 툴이 발달이 안 됐죠. 우리 현대인처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테르란 이게 우리 지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순도를 잃어서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이 아이테르라는 애가 있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우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엄청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살 때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아이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딱 찍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기술이 없는 고대 그리스를 생각하면 개천재죠 이거. 그리고 하늘에서 근데 실제로 맞지 않나? 하늘에서의 활동과 지상에서 활동이 상호작용하면서 비가 내리는 거 맞잖아.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이 가까워지고 지구랑 멀어지고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비가 내리고 막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테르라고 한 거지. 왜? 거리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and the subsequent 뒤이어서 processes of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그러니까 이 아이테르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서 증발과 응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때 엄청 옛날인 걸 감안하면 지금이야 보면 터무니없고 진짜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고대인들의 시점에서 입각해서 보면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고대 철학과 과학의 문외한인 저도 보면서 좀 놀랍네요. 자, 여기까지 했죠? 8번 질문은 100% 여봐. 지금 이거 EBS도 일치불치네잖아. 이거 나라면 내용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너네 국어 비문학에서 나올 법한 소재예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을 때 좀 빡셌어요. 뭐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워낙 자신 없는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나도 잘 안 읽어본 분야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지상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했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흙, 물, 불, 또 air, 공기 이렇게 네 개.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물체는 다 뭐다? 화합물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히 일상에서 접하는 흙이 그 요소로서의 흙이다. OX, X. 무조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흙은 네 요소가 어떻다? 무조건 최소 2개 이상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알겠지? 3번 천체 물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천체 물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뭐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 궤도를 그러니까 올빗 그걸 알아냈다는 거잖아. 이것도 대단한데? 그러면 직선형이 아니라 원형이죠. 그치? circular. 아이테르는 지상 원소에서 멀어질수록 뭐하다? 순수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 달라지는 거리가 뭐를 내리게 한다?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즉 태양의 움직임이 아이테르가 된다. 됐죠? 자, 어법은 아까 D였나? C였나? C였죠? 그래서 what으로 바꾸면 되고요. 3번. 이것도 아까 for example이라고 했죠? 자, 혹시 모르니까 nevertheless 뜻 뭐예요? 좋아. 자, 각각
의미하는 게 your it은 당연히 그걸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의 움직임, 직선을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center, the center라고 하면 되고. 자, B는 either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더 멀수록, 그러니까 이 it은 i텔을 얘기한 거죠. 아니지, 잠깐만. i텔가 아니라 저거지. i텔을 맞구나. i텔이라고 하면 되죠. the either. 자, 이거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어렵게 나올 겁니다. 9번. Illusion of knowledge. 자, 지식의 착각. 9번, 10번은 그냥 모의고사에서 볼 법한, 특히 9번은 모의고사에서 낼 만한 소재입니다. 그냥 되게 모의고사스러워요. 자, A new Yale study reveals that. 그래서 새로 예일 대학교의 연구가 뭐를 밝혀내냐면 Searching the web provides people with, provide A with B, 사람들에게 an illusion of knowledge, 지식의 착각을 준대요. 뭐 하는 게? 컴퓨터,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근데 illusion이니까 좀 어떤 느낌? 부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they started confused. 이거 봐, confused라잖아. 그래서 그들은, 즉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confuse A with B 하면 A를 B랑 혼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s online, 온라인에 있는 게 what's in their head, 자기 머리에 있는 거랑 혼동한대. 그러니까 그냥 검색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근데 수능에 좀 비슷한 내용 나온 적 있거든. 수능에 무슨 지문 나왔었냐면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책을 사고 책을 그냥 갖고 있으면 뭔가 그거를 자기가 공부해서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콤마로 끊었죠. 그리고 which 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계속조연법은 근데 뭐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데 계속조연법은 접속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선행사가 뭐예요? 계속조연법을 딱 쓰는 가장 전형적 이유죠. 선행사가 앞에 전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gives them an exaggerated sense of their own smarts. 자기의 똑똑함에 있어서 exaggerated이니까 뭐야? 과장된이죠. 그러니까 over 과대평가된 거니까 overestimated 같은 단어를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좀 과다하게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the researchers divided test subjects into two groups. subject 뜻 요거는 피실험자죠. 자, 그래서 테스트 보는 사람들을 두 그룹, 두 집단으로 나눴는데 one group spent time. 자, spend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여기 전치사 in이 생략됐으니까 그러죠. searching the web. 그래서 한 집단은 인터넷 찾아보게 하고, 자, 두 그룹이라고 했잖아. 전체가 특정됐으니까 하나 딱 했고 나머지 하나는 특정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the other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 나머지는 the other stayed offline.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도록 했다. And then both groups estimated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은 두 집단은 평가, 측정했는데 their understanding of various topics. 다양한 주제들에 있어서 이해력을 측정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experiments consistently showed that. 그래서 실험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냐면 searching the web deludes. delude 무슨 뜻? 왼쪽 각조 써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속이다라는 뜻이죠. So people into believe. Believing they know more than they really do. 이 두는 당연히 know 가리키는 거죠. know 대동사. 그래서 그들이 진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the effect held. held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잖아요.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다 persisted 같은 단어 쓰면 딱이죠. The researchers report.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고했대요. 이 효과는 계속 유지됐대요. 심지어 뭐 해도 after controlling for time, content, and features of the search process. 그러니까 검색 과정에 시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실험의 기본적인 환경 특징들을 바꿔도 계속 유지됐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자기가 뭐 한 줄 안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한 줄 안다. 그래서 the effect isn't limited to the particular subjects. 그래서 이 효과는, 이 결과는, 실험 결과는 결코 특정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찾는, 탐험하는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저것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래.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모든 인터넷 검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저 말 more general이란 말 갖고 한국어로 뭐라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그게 주제가 뭐가 됐든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안다. 자, 그러니까 doing searches on one topic. 자,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doing 동명사죠.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게 inflate는 무슨 뜻? inflation 할 때 inflate. 풍선에다 바람 불어넣는 게 inflate예요. 그럼 바람 빠지는 건 deflation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people's sense of 빈칸. 사람들의 빈칸의 개념, 감각을 inflate, 부풀린다니까. inflate 뭐랑 같은 말?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뭐랑 같은 말이야? 위에 뭐라 했어? exaggerate. 그죠? 과장하다. 자, 빈칸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우리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착각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특정 주제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더 자신 있는 분야라든가 내가 자신 없는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빈칸 앞에 보면 한 주제를 검색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자 빈칸을 보면 1번에 Their ability to tell facts from falsehoods. tell 무슨 뜻?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예요. tell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tell은 애초에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라는 뜻이라서 tell이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게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박또박 말하다라는 뜻이라서 speak, talk랑은 명확히 다른 말이에요. 자, 2번 There need to verify information with experts. 전문가와 함께 정보를 검증할 필요. Their understanding of how search engines work. 검색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 How well they understand other unrelated topics. 다른 관련 없는 주제를 이해하는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5번 How reliable the internet is a source of knowledge. 이 지식을 찾는 원천으로서 인터넷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자, 답은 4번인데 자, 왜 4번이 되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unrelated가 왜 나오냐면 general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 주제만 알았을 뿐인데 그 외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빠삭하게 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사실 영어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막 찾다 보니 프랑스어랑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아, 나 프랑스어도 좀 하나 본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그런 착각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4번이에요. 1번은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은 전문가랑 입증을 한다는 건 그건 오히려 객관적이니까 일루전에 빠질 일이 없겠죠. 그리고 3번은 검색 엔진이 작동하는 법을 왜 합니까? 이거는 무관하고요. 5번도 마찬가지 인터넷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인데 인터넷을 믿을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럼 검색조차 못했겠죠. 이것도 지문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완전 무관한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논박하고 풀어야 돼요. 그냥 대충 뭉개서 풀면 안 됩니다. 특히 unrelated라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풀면 그건 반쪽짜리 정답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EBS 지금 교재가 고난도라고 한 거예요. 이걸 잡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잡고. 자, to make sure that the searchers of confidence stemmed. stem은 당연히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tem 같은 경우는 derive를 써도 되고 originate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검색한 사람들의 과신이 결국 뭐에서 비롯됐다? 뭔가의 잘못된 인식, 오해에서 비롯됐다. Of the death of knowledge in their own heads.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에 그 지식의 깊이가 되게 깊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뭐보다 구글이 나한테 적절한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신뢰를 반영하기보다 그러니까 구글이 잘해서 내가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나서 많이 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 psychologist in one of the experiments 그래서 이 실험 중 하나에서 심리학자들이 had the test subjects 이거 여기 해석해봐. 여기만. 주어가 psychologist. 자, 헤드가 같다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헤드를 같다라고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헤드가 같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해석하라는 거야. 시키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have make let 사역이라고 실컷 배우면 뭐해. 정작 못 써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 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관사 잘 봐야 돼요. The test subjects 했잖아요. The test가 subject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피실험자,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하도록 했대요. 뭐를 estimate에다가 이제 s 붙여서 복수 처리했죠. 그러니까 추정치, 견적치를 한번 뽑아보라고.
당신들 뇌 활동,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가늠해봐라라고 시켰대. 그래서 those who had been searching the net before the task. 그래서 이 the task는 당연히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죠? make estimates. 그러니까 자기 뇌 활동에 대해서 가늠해보라고 한 거 이전에 인터넷 검색을 마친 사람은 rated. 그래서 이게 주어고 those가 rate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평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valuated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ated their brain activity as being significantly stronger than was the control group. control group 통제 집단이죠. 통제 집단이 뭐예요? 실험법 배웠지? 통합과학에서. 통제 집단이 뭐야?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반대 대조군을 통제 집단이라잖아. 당연히 통제 집단은 인터넷 검색하면 돼, 안 돼? 뒤에 써있잖아. 안 했다고. look up은 찾다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란 말 자체가 애초에 실험 결과랑 비교해서 대조를 해야 되니까 한 애랑 안 한 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실험을 안 시키는 애를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전혀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평가했대요. 자, 이 was는 대동사일 거 아니야, 당연히. 왜? 전치사 썼는데 도치시켰잖아. 그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rated죠. 아니 실험에서 서로 다른 실험 집단끼리 평가하도록 한 거니까 did죠, did. 이거 틀렸어요. rated 가리키는 거예요. The similar misperceptions may be produced by consulting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자, 컨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컨설턴트 상담사라고 외우는 경우 많은데 컨설트가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컨설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학생부 컨설팅 한다. 자,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컨설트가 자료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자료를 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오해가 어쩌면 모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찾는 데서도 생겨난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만 할 때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수능에 나온 적 있다 했잖아요. 책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책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the researchers note,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the illusion is probably much stronger, 훨씬 더 크대요. with the web, 인터넷의 경우. given은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콤마로 끊었으니까 뭐뭐를 고려하면 given its unprecedented scope, 전례 없는 반경을 생각해보면 고려하면 인터넷이 주는 착각이 훨씬 더 다른 매체들보다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럼 왜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Unlike earlier stores of knowledge such as books and libraries, 그래서 지식을 축적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책과 도서관과 달리 the internet is nearly always accessible, can be searched efficiently and provides immediate feedback. 자, 저 밑줄 친 부분 찾아서 그대로 쓰라 그랬잖아. 그럼 어디 그대로 쓰면 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하다? 항상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의 수준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he net, 인터넷은 likely는 이제 부사로 쓰여서 becomes 수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integrated, 무슨 뜻? integrate가 통합하다잖아. 그러니까 통합된이겠지.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에요? inseparable.
이라고 보면 되겠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요거 의미를 물어보겠지. 인간의 마음과 훨씬 더 찰싹 달라붙었다가 의미하는 함의가 뭐예요? And promotes much stronger illusions. promote 좋은 말, 안 좋은 말? 모든 영어 단어는 안 좋은 말, 좋은 말 둘 다 섞여 있다 했지. 맥락에 따라서 봐야 되죠. 훨씬 더 강한 착각 수준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이건 부정이죠. promote도 부정으로 쓰일 때 있어요. promote가 뭐 승진시키다 막 이런 좋은 뜻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promote는 뭔가 나쁜 거를 더 조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추기다, 조장하다. 오히려 안 좋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과 더 찰싹 달라붙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식의 착각을 하기 더 쉬워졌다라는 거죠. 이거 뒤에 지문에 나오는데 뭐뭐에 취약하다, 더 쉬워지다 뭐라고 하면 돼요? be prone to susceptible subject to 취약하다. 하나 더 vulnerable. 요거 4개 단어 다 외우세요. 자, 다 됐으면 10번. 자, skepticism is scientific inquiry. inquiry 무슨 뜻? 질문하다가 inquire죠. 그럼 inquiry는 질문, 탐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회의주의, 회의론. 자, 그럼 회의주의가 통상적으로는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10번 같은 경우도 고1, 고2, 고3 모의고사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epticism has root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회의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has roots in 같은 경우는 derives, stems, originates from으로 바꿀 수 있겠죠. Especially in the philosopher Prior of Elis. 저 앨리스가 이집트 수도였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Prio라는 철학자가 특히 그랬는데 Prior objected to 무슨 뜻? 오브젝트가 반대하다예요. 오브젝트 2가. 그래서 프리어는 뭐에 반기를 들었냐면 the dogmatic philosophies of his day. 당대의 자신의 시절에 dogmatic은 독선적인, 독단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단적인 철학에 반기를 들었다. 자, 콤마 있죠. 이거 which 뭐예요? 맞아, 계속조용법이에요. 제가 each of 나왔다고 낚이면 안 돼. 계속조용법으로서 선행사는 이 dogmatic philosophies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each of which, 근데 이 각각의 모든 철학들이, 독선적인 철학이 claim to possess certain knowledge, 확실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대요. 자, 그럼 왜 자, 독선에 반대했으니까 dogmatic은 기본적으로 skepticism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이겠죠. 그래서 왜 부정인가 하고 봤더니 왜냐면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반대했고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한 거구나. 그냥 지가 맞다고 그냥 뻑뻑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he questioned
자, 그럼 여기서는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다는 doubt 쓰면 되겠지. He questioned whether it was possible. 자,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접속사 대 뭐뭐인지 아닌지. It was possible for 라고 했으니까 to determine이 찐주어고 이 for는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인간이 determine any knowledge with certainty and conclude it. 동사 1, 동사 2. 어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결정을 내린다, 결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무조건 딱 잘라서 얘기하고 concluded that we must accept that knowledge always came with uncertainty. 그러니까 잘 봐. 의문을 제기했대. 확실한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인간이 지식을 확실하게 결정, 매듭질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래서 결론 지었대. 누가? 프리어가. 뭐라고?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embrace랑 같은 말이죠. 뭘 받아들여? 지식은 항상 불확실성과 온다고. 자, 이 불확실함과 항상 온다. 뭐랑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 지식은 항상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또 skepticism. 자, 그럼 이제 회의론이 뭔지 알겠죠? 회의론은 뭐다?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결국 뭐의 뼈대가 됐다? 과학적 사고의 뼈대가 되고 문명이 과학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이런 회의적인 입장, 회의적인 태도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거예요. 자, to express this consistently.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A 이것 가리킨 거 찾으라는 건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이거 얘기한 거잖아. 지식은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표현하고자 프리어는 항상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책에 엄청 많이 써 있어. 그래서 집에서 한번 영어로 된 책 있으면 한번 찾아봐. 앞에 요거 써 있어. 자, 이거 발음 preface라고 하면 안 된다. preface라고 해야 돼. preface 아니야. 나도 옛날부터 preface라고 알고 살았는데 preface가 아니었어. preface였어. 이러니까 듣기 안 들리는 거야, 이런 게. 자, 서두, 서문이야. 책 맨 앞. 머릿말. 근데 저거를 뭐라고 썼어, 이 양반? 아니, 조동사 would 붙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뭐야? 동사로 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프리어는 항상 이건 preface라고 읽을 가능성이 높겠다. 동사니까. 왜냐면 동사는 뒤에다 액센트를 넣어야 되니까. preface any claims. 항상 주장의 서두에 이걸 붙였다. 이런 뜻이야. 항상 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He made. 그가 만드는 주장, 그가 내리는 주장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qualify가 뭐냐면 수식하다거든. 그러니까 수식 어구란 뜻이야. 수식하는 이니까. 그래서 it seems, it appears to me, or perhaps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 같아라는 약한 추측성 어절을 수식어로 먼저 서두 시작한대. 그리고 요 would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가정법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어는 옛날 사람인데 가정법 썼을 거면 그러면 조동사 완료성 썼어야지. He taught that.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대. This view, 이 견해를 가르쳤는데 이 견해가 was also a good way to help humans achieve a sense of inner peace. 그리고 뭐라고 가르쳤대?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help니까 to achieve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딩문법이니까 언급만 할게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대요. 뭐 하면?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the citizens of Alice honored his wisdom. 그래서 이 프리오의 지혜를 기렸고 and made him their head priest. 그래서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 성직자가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대빵으로 모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때 당시 종교가 갖는 힘을 고려하면 진짜 엄청난 직급이겠지. 그래서 as a bonus 거기에 덧붙여서 심지어 뭐 했다? exempt는 면제하다는 뜻이야. 단어장에서 봤지. All philosophers from taxation. 그러니까 심지어 세금까지 빼줬대. 근데 단어 잘 외우니까 이제 잘 보이죠? 아니야? 너 그 하이스트가 진짜 엄청난 교재야. 그거 다 외우면 근데 지금 10일부터 30은 거의 사실상 마스터된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방학 때 그 나머지 범위 다 지금처럼 하드코어하게 트레이닝하면 고2 때 단어 걱정을 안 해도 돼. 고2, 고3 때. 자, 이거 빨리 끝내고 수능 얘기해 줄게요. Scientists today follow a version of Prio's linguistic practice in the way they to use care when making empirical claims by couching them with qualifying phrases to mark the degree of evidential warrant. 자, 이 문장 개빡센 게 단어가 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교재가 사실은 고1이 공부하기엔 좀 빡세. 왜냐면 단어가 너무 빡세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진짜 너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다른 일반 인문계는 이거 할지도 못해.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너네 고1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교재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몇 번 읽으라고? 안 하지 근데. 거기에 발끝도 못 미치지.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내가 이따가 화들짝 놀라게 해줄게. 자, 오늘날 과학자가 프리오의 이런 언어적 습관의 버전을 따라한대. 그럼 그만 뭐야? 프리오의 언어적 습관이 뭐였어? 이거 그대로 찾아 쓰라 했는데 위에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보여 나한텐 이런 축축성 수식 어구로 서두를 시작한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대로 찾아 쓰면 되고요. 자, 근데 그 버전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뭘? 회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 follow a version of 이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과학자들의 회의적 태도를 얘기한 거죠.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기 없네. 자, 회의적 태도가 뭐야? 과학에서 의심? 좀 더 구체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안주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개선을 하려는 거잖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 자, 근데 뭐 하는 방식? They, to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use care가 조금 생소했을 텐데 신경 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use care. 자, 신경을 써요. when 뭐 할 때 empirical은 알지 않아? 이거 단어장에 있었을 건데. empirical은 그냥 외워야 돼. 이거 경험적, 실증적이야. 그러니까 보고 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증적 주장을 내릴 때 우리가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couch A with B는 솔직히 내신 대비 때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them, 그러니까 claims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적, 실증적 주장을 말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뭐로? 수식어구. To mark their degree of evidence가 증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형용사형으로 한 거니까 evidential 하면 증거가 되는, 증거로서의. warrant가 저 어디서 본 적 있잖아. warranty 듣기에서 많이 나오잖아. 뭐야? 보증서, 보증이란 뜻이잖아. warrant가 그래서 뭐냐면 영장이란 뜻이야. 영장. 우리 체포영장, 구속영장 할 때 그 영장. 그래서
warrant가 왜 그런 뜻이 되냐면 이게 합당한 사유란 뜻이거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구속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형을 받기도 전에 구속이 된다? 개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 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세거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무조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만한 응당 합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영장이 되는 거야, 그게. 알겠지? 그래서 warrant,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되는 합당한 사유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어구로 시작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술을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정의를 내릴 때 과학자들은 무조건 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중한 태도로 얘기하는 게 기본 자세라는 얘기예요. 됐죠? So this may range from, 그러니까 다양할지도 모른대요. Verbal indicators of relatively weak evidence that is suggestive. Suggestive 무슨 뜻? 넌지시 쓱 드러내는 거, 시사하다. 그러니까 함축적이다, 시사한다라는 이런 약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수준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지표, 내지는 to indicators of better evidence that makes a conclusion seem likely, to markers of very strong evidence that allows a conclusion to be drawn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이거는 이제 너가 고3 때 가면 수학에서 배울 건데, 이거 뭔지 알아요? 신뢰 수준이에요. 그 표준 정규 분포 배울 때 이제 나중에 저거 신뢰 수준 그 표준 그 저기 뭐야 오차 범위 그거 배울 때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엄청 높은 수준의 신뢰 수준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다라고 하는 강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하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약한 수준의 객관성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서 범위는 천양지차다. 근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있어 없어? 없어. 이러지 않을까요? 부터 이런 근거를 보면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라는 것까지는 있지만 무조건 내 말이 맞습니다는 절대 없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과학도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게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혀 위치에 따라서 맛 다른 거 있잖아. 이거 심지어 이거 니네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이거 최근에. 우리 진짜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막 여기서 느껴지는 맛 뭐, 여기서 느껴지는 맛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 느껴지는데 맛에 수용되는 우선순위 순서가 달랐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과학이 넘어오면서 오해가 풀린 거고. 그리고 내가 고딩까지만 해도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이라고 불렀는데 대학생 되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까지만 하래. 명왕성 탈락시켰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지문에. 그지? 내가 이번 EBS 수능 특강에서만 이거 한 3-4번 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조사에서도 There are typically several alternative hypotheses. 이거 봐. 뭐든지 항상 뭐가 존재한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가설이 존재한대. 이게 바로 회의론이잖아. 동그라미로 계속 그룹핑 할게요. That may be in play. be in play가 작용하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야. At any given point in time. And the goal is to sort out their degree of plausibility. 이거 plausible 단어장 있지 않았니? 이거 그럴듯하냐, 있음직한, 그럴듯한,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plausibility.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의 수준을 솎아낸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sort out이라며, 솎아낸다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분류한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더 약한 놈을 reinforce, 강화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뭐야? 더 가능성이 낮은 거는 없애버리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만 솎아낸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reinforce가 아니라 반대말 뭐라고 했어야 돼? eliminate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지금 보시면 콤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솎아내면서 결국 분류한다라는
결과의 의미인 분사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e may move forward with only the most highly confirmed.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한다? 가장 신뢰받는, 가장 확실한 수준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 The fact that conclusions may achieve higher and higher probability, but never quite reach absolute certainty. 여기서 제일 핵심. 근데 결코 우리는 절대적 정확성으로 다가가는 건 아니야. 그냥 뭐 한 거야? 그 시대에, 그 환경에 가장 최상의 논리적이고 확실한 진리로 다가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의 가장 핵심이 결국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완벽한 수준으로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냥 그저 그 방향으로 나아갈 뿐. 이것도 수능에 나왔어요. 제목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홀마크는 상징이라는 뜻이죠. is a hallmark of inductive. reasoning은 추론이야. 이거 뭔지 알아요?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귀납이 뭐야? 너 수열 선행했어? 수투 그 2학년 때 배우는 수열 선행했냐고. 아직 안 했어? 근데 저기 뭐야? 그럼 안 했으면 그냥 알려줄게. 너 2학년 때 수열 배우거든? 수열이 진짜 쉬운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워. 뭔지 알려줄게. 2, 4, 6, 8. 다음 뭐야? 야, 이거 하는 거야, 수열. 그러면 2, 4, 8, 16. 다음 뭐야? 20 곱했으니까 32죠. 20 곱해야지. 그지?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등차는 차가 똑같다. 그리고 등비는 비율이 똑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뭘 배워? 수열의 합. 그 유명한 시그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결국 왜 배운 거냐면 이거 가르치려고 배운 거야. 귀납법. 귀납법이 간단해.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아, 규칙성 찾았니? 이거야. 이게 귀납이야. 그럼 귀납적 추론의 단점 뭘까? 막 넣었어. 근데 999까지는 통용됐어?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서 귀납적 추론이 매력적인 게 네가 아무리 숫자를 무한대로 늘려도 항상 값은 규칙성에 따라서 무조건 나오지. 100%. 근데 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뭐야? 예를 들면 너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를 다 뒤져봤는데 다 황색이야. 그래서 너가 소는 기본적으로 때깔이 황색이구나. 이거 맞아 틀려? 바로 발레를 증명할 수 있죠. 아르헨티나 갔는데 검은 소가 있네. 탈락. 귀납적 추론의 가장 치명적 오류는 뭐냐면 발레가 생기면 바로 그 가설이 깨져버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귀납이라고 그랬죠. 귀납이 발레가 나오면 깨지거든. 그러니까 회의론적인 시각이 당연히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귀납은 발레가 나오면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발레를 통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였네. 그럼 이게 맞는 거네 라는 신빙성이 더 주장에 실리면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뭐 한다? 바뀐다.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 있죠. 이해됐어? 너 이거 수열 가서 배우는 거야. 수열 끝. 이게 다야. 쉽지? 너 그래서 1학년 수학이 제일 어렵고 2학년 수학이 제일 쉬워. 역설적으로. 이게 다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그리고 하나 위안을 주면 문과잖아 어차피. 1학년 때 수학은 2학년 때 수학이랑 안 겹쳐요.
근데 이과에서는 1, 2학년 때 거를 합쳐서 내지. 근데 어차피 너네는 의미가 없어. 이제 수능에 확통만 나오잖아. 문이과 다 합쳐서. 그러니까 고로 고등학교 근데 또 이제 모르지. 고등학교 1학년 걸 결합해서 같이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학의 시험 범위 고2 때 배우는 거야. 그게 수능 시험 범위야. 예를 들면 뭐 조립제법 이딴 거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대수학의 개념이 사실 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봐. 원래 어려워 거기 1학년 게. 그래서 1학년 게 제대로 안 되면 이과 가서 개고생하는 거야 3학년 때. 1학년 게 기반이 되거든. 그럼 1학년 게 기반이 되는 게 중3 거야. 그러니까 수포자들 중3 거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야. 중3 거부터 해야 기반을 쌓을 수가 있거든. 뭐 중1, 중2 때 배우는 뭐 닮음, 도형 이런 거 있잖아. 문과에 몰라도 돼. 뭐 SAS 닮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예 몰라도 돼. 우리가 기하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2학년 때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고 삼각함수랑 수열 이렇게 세 개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때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게 다야. 근데 다시 얘기하면 얘가 훨씬 쉬워. 그나마 이제 문과 애들 빡세하는 게 삼각함수거든. 삼각함수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너왜 뭐 얼싸움고 막 하면서 외우잖아. 1사분면 때 2사분면 이거 아직 안 했어? 조금 하다 말았어. 너 지금 아직 아마 조금 하다 말았으면 앞에 호도법 하다 끝났나 본데? 근데 이게 응. 고등학교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하다가 여기 와서 아 중학교 때는 삼각비만 배우잖아. 이제 그거 갖고 함수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로 표현해야 돼. 근데 나도 아직 삼각함수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그는 이제 알겠거든. 결국 엄청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로그니까. 근데 그래서 은행원들은 로그 배워야 돼. 그래서 로그 쓰거든. 실제로 경영학과 그 숫자 공부할 때. 삼각함수는 궁금한 거야. 이건 어떤 새끼가 만들었을까 이거. 삼각함수가 뭘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각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다면 뉴턴일 건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수학이 다 뭐랑 결합해서 맞물려서 발전했냐면 천문학. 천체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일정한 주기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기함을 느낀 거야.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 삼각형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천체야.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그래서 주기라고 해. 주기. 그래서 다 시험 문제가 다 뭐냐면 그 주기성 파악하냐. 싹 다. 문과에서 나오는 거. 근데 니네가 삼각함수를 모르잖아. 뭔지.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로 원리 모르면 못 풀게 해서 그냥 다 털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잠깐만, 이거 나 문제는 다 풀었나? 그래서 저기 다음 장이 1번 4번이죠. 프리오의 레거시, 프리오의 레거시 저 유산, embrace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거. 그게 과학적 탐구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귀납적 추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너 2학년 것만 잘하면 돼.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 1학년 게 제대로 안 되고 2학년 걸 하면 사상 누각이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 동의 완전 100%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1학년 거랑 2학년 게 병렬이야, 직렬이 아니야. 그리고 너네 이제 수원수투라고 안 하지.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냥 편의상 수원수투로 할게. 내가 1호 과정이 더 익숙하니까. 수원 배운 게, 너 삼각함수 배운 게 미분에 전혀 영향을 안 줘. 이거 따로 공부해도 돼. 그래서 직렬이야. 그래서 수원수투 같이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대비 안 한 것 같은데 늦었거든. 그러면 좀 많이. 왜냐면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수포자들이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너 폰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이거 너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도 수학, 영어, 인생 걸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수능형을 안 풀었어. 안 풀었는데 이게 내일 풀 거거든. 30%대가 7문제인가 나왔대. 근데 1등급은 아마 내 예상은 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아. 한 7%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왜냐면 9월평가원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이러면 이명학 선생님 예측이 맞았네. 그러니까 9평보다 살짝 어렵거나 비슷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내가 그러니까 러프하게 대강 훑었거든 지문을. 근데 이제 하도 내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오래 싹 다 가르쳤잖아. 근데 그걸 많은 학교들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거의 달달달달 외운 수준이야 지금. 수능 특강은 특히 영독이랑 영어는 그냥 몇 번 봤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운전고랑 국제고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와 근데 술술 익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다 어디서 봤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거야. 그냥 싹 대강 훑었는데. 그래서 진짜 많이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수능 특강이 질비하다고 보면 돼. 이제 나는 2등급이 문제라고 보는데 2등급이 일단 11%가 안 나올 것 같아. 2등급이 11%가 안 나올 거야 누적이.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건데, 그러니까 1등급은 어떤 생 지랄을 해도 무조건 5%가 나와. 대치동 애들이랑 목동 애들 여기 그냥 압도적 원탑이야. 그러니까 얘네 중1 때 100점 나와. 중1 때. 중1에서 중2이면 영어 끝나거든. 그래서 걔네가 중2, 중3쯤에 고2 수학 그다음에 고3 영어까지 다 끝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지는 거야. 사실 솔직히 영어는 부모님 연봉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평가된 거야.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 해소, 격차 해소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아니, 왜냐면 영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이미 충분히 괴랄해. 그래서 지금 매해마다 영국인, 미국인 앉혀놓고 영어 문제 풀라고 한 다음에 what the fuck 막 이러면서 그거 리액션 따잖아. 그거 근데 진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일단 수능에 나오는 모든 지문이 다 그대로 발췌 출제해. 이런 영어는 쓰지 않아요. 어떤 미친놈이 이런 영어를 씁니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원어민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지들 책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출제한 건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랑 달라, 영어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국제고에서 거기 되게 유명한 소설인 킨이라는 소설 지금 발췌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비문학 위주로만 읽으니까 문학이 하나도 안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애초에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난 반대로 구어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내 영어의 한계인 거지. 근데 반대로 뭐 논문을 읽거나 신문을 읽잖아. 나 영자신문 한 면 한 3분에서 5분 걸려 다 읽는데 드르륵 읽혀 요즘. 그러니까 요즘 지문이 그냥 너네 이제 IQ북 이제 통달했어 그냥. 너네 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스르륵 보면 그냥 바로 탁 이렇게 치거든. 그러니까 그 지문이 어떻게 보이냐면 진짜 이렇게 보여 이렇게. 진짜. 이거 한 1분이면 다 읽어 요즘. 하도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럼 나는 뭐 너보다 똑똑하겠냐고. 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야. 그러니까 똥 싸고 이것만 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달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100번 해야 돼. 왜냐면 1등급은 그렇다 손 칠게. 2등급이 안 나오잖아? 나 지난번에 얘기했을 건데 내가 지금 고3이 10년째고 이제 곧 있으면 11년이거든요. 11기예요 좀 있으면. 10년 동안 89는 생각보다 적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 올해 얘가 나왔거든? 근데 얘가 논술에 올인했어. 이 1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홍 이상 다 광탈. 그래서 시험 못 보러 간다고 막 나한테 울상이라서 야,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시험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마무리는 꼭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야, 비극이지. 이게 너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어? 매해 한 명씩 나왔다니까. 그리고 너는 한 등급 이 정도 맞을 것 같아. 물론 당연히 나는 너네한테 등급 이 정도 나올 것 같아를 웬만하면 내색 안 해. 이거 맞은 애 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 하도 정신 못 차니까 내가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라고 분명히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했어. 너가 가장 전형적으로 69점, 79점 맞을 놈이야. 근데 너가 79는 못 맞을 테니까 69겠지 뭐. 근데 진짜 맞아온 거야. 진짜 감동 싫어해 이거. 시험 끝난 날 수능에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려갖고 봤는데 쌤 저 69예요 유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성적이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거여서 없지. 당연히 없지. 그 1점 때문에 인서울 다 광탈했어. 사교육비에다 2,500을 썼는데 2,500
허공에 날아간 거야 지금. 그 1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1점 때문에. 아 고작 1점 때문에. 아니 난 그 고작 1점이라고 보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섞였기 때문에 1점으로 떨어진 거야. 난 그 1점 물리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거든. 근데 걔는 그거를 무시한 거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란 아니람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내가 생각한 대로 웬만하면 다 성적 나와. 이번엔 심지어 다 맞췄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실 성적 안 물어봐. 나 귀찮아서. 귀찮은 것도 있는데 사실 나는 성적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성적은 네가 올리는 거지. 내가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잘하면 너가 잘한 거고 못하면 이제 나도 좀 더 개선책을 찾아야겠지. 나는 너네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래서 내가 성적을 안 물어보기 때문에 뭐 안 물어본 애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틀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확실한 건 진짜 9점대 맞을 것 같은 애 찍으면 그건 거의 다 맞췄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한테 양날의 검일 텐데 진짜 한 만큼 나와. 수능은 더더더. 진짜 한 만큼 나와. 정말 잔인하게. 그리고 나는 학종은 한 만큼 안 나오는 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학종도 한 만큼 나오더라. 교과도 뭐 두 번 하면 잔소리고. 논술도 사실 논술은 게으른 천재들의 전형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아니야. 논술도 노력하면 한 만큼 나와. 다만 여기서 노력의 상대적인 비율이 적을 뿐인 거고 결론적으로 너 또 늦게 잤지? 늦게 잤어 안 늦게 잤어? 남들 불 태울 때 너 자꾸 스톱되잖아. 너 야행성이야 혹시? 그럼 나도 야행성, 나는 완전 야행성이야. 그러니까 강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난 저녁에 생산성이 높아. 근데 분리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수능을 그러면 새벽에 뭐 새벽반 있으면 다행인데 수능은 아침 7시에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일단 19살까지는 아침형 인간의 고정에서 억지로 버텨. 나도 죽는 줄 알았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새벽 2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나.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 똑같은 7시간이잖아. 근데 나 이때 죽을 것 같아 진짜. 군대가 8시간 재우거든.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 와 나 진짜 637일 동안 한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맨날 이럴 때마다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더 적게 자도 9시 넘어서 일어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역하면서 결심했거든. 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직업을 가져야지 했는데 이제 학원 강사를 하게 됐는데 웬걸 학원 강사 압도적 단점 너무 늦게 자. 이거 빼고는 할만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즐기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야. 너무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지. 나는 널 믿어. 근데 너가 자꾸 너를 안 믿는 것 같아서. 너 이렇게 가면 수능 큰일 나. 주도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수요일이랑 토요일이 지금 컨디션이 달라. 수요일은 그래도 빠리빠리 막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걱정해서 한번 저기 뭐야 IQ북 내 옆에서 풀어봐 했는데 또 잘해 또. 물론 꼴랑 두 문장을 본 거긴 하지만 스타트가 저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걱정이 됩니다. 또 앞에 지문 수업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날 걸 지금?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또 다시 너가 따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요. 되게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면 돼. 너가 고3 되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인생의 진리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30대 때 또 다시 너를 괴롭힐 텐데 노력이 다가 아니야. 30대 때부터는 노력이 실력이 아니야. 10대는 노력이 실력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오늘 수업 준비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렸어 봐. 그럼 나 아마 외고 수업 못했지.
이걸 수업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니까 내가 외고도 하고 국제고도 하고 운전고도 하는 거 아니었겠어? 그건 반대로 나중에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이제 그 나중에 주아가 알아서 할 문제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실력이 갖춰지면 그냥 깡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력의 퀄리티를 올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고력 시험이잖아. 근데 뇌가 멈추면 어떻게 해? 잠자는 것도 실력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고양 외고 전교일등 안 줘라. 너 그거 꼭 유념해야 돼. 내가 어디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컨디션이 망가지면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미친 듯이 공부하려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 그걸 반드시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진짜 살벌하게 해와. 그러라는 의미에서 IQ북을 수요일에 줄 거니까. 알겠어? 1부터 12번까지 나가서 벌써 12지문이야. 이거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지문 좀 안 되는 수준일 거거든. 한 28에서 29지문 정도 나간 거니까 지금 우리 벌써 이만큼이나 한 거야. 그럼 내가 또 안심하고 믿고 다음 진도를 토요일에 뺄 수 있게 너가 꼭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부터 12번 지문 다 찢어질 때까지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질문? 그냥 이거 복습하는 거는 해설지 보면서 그건 너 잘 해설지 보면 기본적인 해석은 연습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 보면서 하는 거 당연히 되지.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는 행위는 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수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또? 괜찮아요. 그러면 워드마스터는 이제 슬슬 공부 시간이 크게 줄 테니까 이제는 여기에다 집중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봅시다.